예, 우선 지난번에도 많이 이야기 되었던 것을 한번 이제 복습해보는 그런 자리를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념이란 무엇인가? 이념, 좌파 이념, 우파 이념이 있죠. 그래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동물과 같은 이제 그런 약육강식의 삶에서 신의 그런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 이것이 이 과정에서 인간이 어느 위치에 지금 자리해 있나, 그것을 제대로 살펴가지고 그거에 따른 이제 인간을 다스리는 그런 인간 사회를 다스리는 그런 이념, 제도를 만드는 것, 그것이 이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제대로 이제 파악하는 것, 그것이죠. 그러니까 이념의 실현은 국민 수준을 따라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정확하게 이것을 측정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현실보다 조금 더 후하게 쳐주는 것, 이것이 진보이고 현실보다 좀 박하게 쳐주는 것, 이것이 보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념의 실현은 그러니까 뭐 주장하고 뭐 기발한 이념을 주장하고 제창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이런 이념을 따르자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념은 국민 수준이 그에 맞춰서 이렇게 돼야 하고, 그에 따라서 해야 그러니까 실현이 되고 그 이념이 추구하는 그러한 목표도 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념의 실현은 국민 수준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까지 많이 얘기한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이념 실현을 국민 수준에 따라 하는데, 그럼 수준이 높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진보 이념, 수준이 좀 덜 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수 이념. 그런데 여긴데 우리 학교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 인류 학교, 고등학교, 좋은 학교가 있고 좀 덜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좋은 학교에도 선생들이 있고 좀 덜한 학교에도 선생들이 있죠. 여기 선생님들도 다 좋은 선생님들이고 다 좋은 선생님인데, 뭐 학생들처럼 절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크게 커트라인을 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인류학교 선생님들이 여기 학교 선생님들보단 실력이 좀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이념도 상위의 이제 국민들, 이들을 위한 이념인 그 진보 이념, 이걸 실현하는 지도자가 하위의 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수 이념, 이걸 실현하는 지도자보다 더 우수해야 합니다. 마치 그러니까 인류 고등학교, 인류 대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보통 대학, 보통 학교 선생님들보다 더 실력을 갖춰야 할 그런 여건이, 그런 요구가 더 있는 것처럼, 그건 단순히 이런 비교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진보 이념일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세상에 대한 관점이 넓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진보 이념을 모순으로 빠지지 않고 이렇게 실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령 이제 어떤 가게 편의점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근데 편의점 주인이 이 도둑을 어떻게 처리할까가 문제입니다. 도둑을 물론 벌하고 그러면은 그건 보수 이념이죠. 근데 도둑을 용서하는 건 진보 이념입니다. 편의점 주인이 도둑을 용서했다. 용서했다고 해서, 용서하면은,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앞으로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른 가게에 가서.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끝났습니다. 큰 문제 안 생깁니다. 사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편의점 전체를 시야로 봤을 때는 이 편의점 주인이 도둑을 용서한 것은 그렇게 아주 큰 허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웬만한 도둑은 용서해야 한다, 이런 너그럽고 진보적인 관점을 가진 편의점 주인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도둑을 용서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그럼 당연히 그러니까 이 큰 범위를, 그러니까 이런 진보적인 관점을 가지면서 이제 큰 범위를 다스리려면 그만큼 엄청나게 큰 이제 관점,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인간의 영혼이 발달할수록 넓은 시야를 가진다, 그런 얘기들도 영성 이론에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진보적인 정치를 이제 만약 지도자가 국민 수준이 덜 돼 있는데 진보 정치를 실현하는 것도 큰 문제가 생기지만은, 이제 국민 수준이 덜 된 거 이전에 지도자 스스로의 수준이 아직 덜 돼 있는데 자기 분수에 넘는 진보 정치를 하는 것, 이것은 큰 재앙이 된다고, 큰 재앙. 저는 최근에 나온 이 책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큰 재앙. 그런데 이렇게 편의점의 도둑을 용서하는 그런 아주 작은 범위에서는 이제 얼마든지 진보적인 마인드를 가져도 되지만, 이제 그 큰 나라를 다스리는 데서는 그 나라 넓은 범위를 다스리는 그런 관점감을 가지지 않으면은 이제 그야말로 그 무정부 상태에 나라가 무너지는 재앙이 일어나고 말죠. 물론 도둑을 용서하지 않는 보수적인 편의점 주인이 나라를 다스린다, 그래도 그러니까 진보적인 어떤 진보적인 사람, 어느 수준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좀 답답하게 할 뿐이지 나라 자체는 유지됩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보수적인 방식으로만 나라를 다스리는 거, 그런 거에 대한 문제는 또 그런 경직화되고, 그러니까 어떤 좀 이제 진보적인 그런 이제 서로 나누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상의 실현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정신적 향상을 위해서 애를 쓴 그런 거가 제한되니까, 그런 이제 나라의 보수화도 물론 잘못되지만 어쨌든 이제 지나치게 진보화된 거, 이런 거는 이 나라가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본수에 맞게 이제 정치를 해야 된다. 진보 보수, 물론 사상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가장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정치가가 아니라 이제 사상가라고 할 수도 없고, 종교인이라고 예수님이 있고, 이제 역사를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갖다가 예수님교보다도 바울교라고도 칭할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이 이제 실질적인 그런 걸 했다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기적을 얻어서 예수님의 그것을 이제 가장 이제 펼친 사람은 바울이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종교적인 그런 이제 기반을 만든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고, 이 바울은 실제로 이거 믿는 사람들을 이끌면서 실천사항, 어떻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어떤 진보 신학자들은 또 이 바울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품습니다. 특히 뭐 너희는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라,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기타 뭐 여러 가지 고린도전서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상당히 보수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건 뭐냐면은, 그 예수님은 분명히 그 구약보다 훨씬 진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 진보, 이 상황, 예수님이 나아간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정도 나갔다 하면은 바울은 요 범위에서만 맴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이상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특히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바울이야말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인 예수가 아닌 인간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죠. 가장 이제 덕망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도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관점의 가르침에 머무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본분, 예수님이 설정한 진보성 여기에를 벗어나는 그 참람함,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보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흐름도 그렇죠. 정치인들도 우리 보면은 그 진보를 했다가 보수를 한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진보를 했다가 보수로 전향한 사람들은 많이 있죠. 그런데 보수했다가 진보에 간 사람은 없죠. 이걸 가지고 뭐 역시 보수가 옳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학교에도 비유했듯이 서울에 소재한 대학을 졸업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에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옛날처럼 뭐 1, 2, 3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교수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좀 인정받지 않는 대학을 나와서 이제 서울에 있는 인정받는 대학 이쪽에 교수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기만 하고 낮은 데서 올라오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진보를 했던 사람들이 더 우수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보수적인 그쪽은 할 수가 있는데 보수를 했던 사람이 진보를 하기는 더 어려운 거니까 실제로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게 자질적으로 우수하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보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착하고 발전됐다 이걸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보수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진보 정치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러면서 스스로도 그러니까 진보가 도덕성을 많이 주장하죠. 우리는 위선하면 아주 나쁜 거로 생각하고 그렇지만은 위선 근데 착한 척이라도 하는 사람들이 난 악하다. 난 뭐 그런 사람보다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으로도 더 착한 거는 맞습니다. 나는 악하다. 나는 아주 철면피 그냥 뭐 자기가 나쁜 짓 하는 거 그런 걸 그냥 뻔뻔스럽게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자기는 비록 뒤돌아서서 나쁜 짓을 해도 남들 앞에서는 그래도 난 착한 척이라도 하는 사람이 그래도 좀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착한 척이라고 하는 사람들 제가 이제 인터넷에 동물 애호가 그러면서 동물 그 수권 옹호자라고 하죠. 인권이 아니라 수권 운동가라고 좀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비아냥합니다. 그럼 댓글로 아유 착한 척 하기엔 동물 애호처럼 착한 게 효과적인 게 없다고.
사실이 그렇죠. 이제 사람들한테 착한 짓 하려면은, 뭐 착한 짓 하다가도 또 욕먹을 수도 있죠. 노숙자, 뭐 고아, 뭐 그냥 뭐 그런 거 봉사운동 하다가 당사자들한테 니들 왜 간섭해가지고 그러냐, 뭐 그런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동물은 그런데 뭐 동물 애호 운동 하다가 동물한테 비판받지 않죠. 동물은 비판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사람도 물론 어린이 보호 그런 거에는 어린이가 보호 능력이 없지만 결국 어린이의 그 부모라든지 그러니까 관련된 사람한테 비판을 받게 되죠. 그런 운동을 하다가는. 그러니까 그 동물 애호처럼 착한 척하기 좋은 게 없다고 비아냥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동물 학대하는 사람보다는 동물 애호하는 사람들이 더 착하던 건 엄연한 사실이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착한 척이라도 하는 사람들이 더 나으니까 진보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보수 정치를 했던 사람들보다 이제 능력과 도덕성 그러면서 더 낫기 때문에 이제 진보를 하다가 보수를 하는 것 이런 것이 그러니까 가능한 것이고 그러니까 보수했다가 진보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전부 진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전부 더 좋다는 얘기냐? 그렇게 또 반문이 되십니다만은 자기의 어떤 지망이라고 보죠. 진보가 더 어렵고 더 상위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걸 힘겹게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분수 넘게 진보 정치에서 세상에 피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보수 정치를 시작했다는 거는 자기가 그만큼 이 수준밖에 안 된다.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시작한 거고, 어찌 보면 겸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고, 그게 물론 그 사람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진보 정치를 시작했냐, 보수 정치를 시작했냐. 근데 보수 정치를 시작했다는 건 자기를,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뭐, 하버드나 무슨 어떤 그 스펙 같은 거야 물론 얻었겠지만은 자기가 대단한 도덕군자라든지 뭐 그런 것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진 않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진보는 좀 그런 거 주장했던 사람. 그게 더 이제 자기의 대한 그 주장하는 수준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진보정파가 하여튼 개개인을 가지고 뭐 누가 진보정치 시작했다고 더 착하고 잘난 사람이라고 무조건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개괄적으로 봐서 그렇다는 거가 되는 거죠. 착한 척이라도 한 사람이 착한 척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더 나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그 개개인의 그 변화에서 끝나지 않고 진보 정파가 통째로 좀 보수화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러기 시작하는 면이 있으니까 또 진보정파를 지지했던 일부 논객 그런 사람들이 거기를 막 비난하고 그 공격 대상을 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결론적으로 봐서는 이 진보를 주장하고 그 정치를 했던 쪽이 이 보수화가 되는 거 이거는 이 국민들에게 덕이 됩니다. 왜냐하면 더 도덕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민한테 큰 생색을 내지 않는 그러한 정치 그리고 현실에 맞는 정치를 하게 되니까 애초부터 보수 정치를 했던 사람들은 도덕성이 상당히 결여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폐퇴해 있는 상태인데 진보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 보수를 했던 사람들보다 자질이 더 우수한데 진보 정치를 그 사람들이 자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하지만 그 사람들 상대적으로 우수하지만 보수했던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또 자기들 수준보다 더 높은 진보 정치를 하려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 수준에 맞는 보수화된 정치를 하게 되면은 이 애초부터 보수를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수준에도 못 미친 사람들이니까 지금은 나가 떨어지는 거고 이 사람들이 보수 정치를 하면은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형상이 기대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한 또 요인들도 있죠. 지금 진보정파에서 뭐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모든 여성들이 그냥 아주 그냥 남녀 상관없이 여성이 남녀 어떤 자기 실현에 있어서 남자보다 불편함이 전혀 없이 그런 이제 그런 세상이 되게 하겠다면서 모든 것에 평등 그리고 미투 남녀 간에 문제가 생기면은 여성 위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치 옛날에 귀족 공주 여인이
보통 남자한테 나를 쳐다봤다고 쳐 죽이고, 나를, 그보단 덜한 거, 나한테 구애, 청혼을 했다가, 알고 보니 내 기준에 내 바라는 스펙에 안 맞는 남자라고 해서 목 쳐 죽이고, 그런 거와 똑같이 그냥, 의사의 어떤 기분 하나 틀리면은, 그냥 나는 새도 떨어뜨리고, 그냥, 지방자치단체장을 우수수 떨어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야말로, 가장, 그 여성 인권 옹호에 선두를 섰다는 그러한 진보 인사까지도 벽에 걸리면 도리가 없게 되고, 이렇게 돼가니까, 이제 진보 정파라는 사람들도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이런 교조주의적인 그 진보 이런 것이 실현성도 없고 자기들도 결국 자기들도 결국은 이렇게 당하고 만다는 그런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결국은 보수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여성 위주로 하는 그러한 급진적인 그런 성관념도 결국 자충수 자기들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니까 점차적으로 은근슬쩍 사사히 보수화. 그게 또 오히려 이 진보에서 말하는 적폐 보수들을 쳐내버리고 섬멸하는 그런 또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왜 보수 진보가 특허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보수 쪽에서 여기는 우리 영역이니까 니넨 들어오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할 그런 권한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진보정파가 보수로 되는 거 이런 거 국민에게 나쁠 것 없다, 좋다 이런 얘기 하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여담으로 또 하나 더. 그럼 반대로 그러니까 반대로 보수가 진보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를 또 후머리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보수 정치를 했던 상대적으로 도덕성 그런 것을 덜 민감했던 그런 정파 부류들이 진보 코스프레를 하면은 진보는 더 어려운 건데 진보는 하기도 어려운 건데 바울도 그 훌륭하고 학식 있는 바울도 그 진보 위험 때문에 예수님보다 보수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원래 보수를 주창하던 자들이 이렇게 진보 코스프레를 한다. 이러면은 지금 그렇다고 지금 현재 국힘당이라는 쪽에서 그런 거 김종인 씨가 이렇게 하는 거 이거를 구체적으로 앞으로 큰일 날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정희 시대 때 어떻게 했습니다. 박정희 저는 진짜 벌백 번 이제 얘기하는데 제 강의를 많이 보신 분에게는 죄송합니다만은 박정희 한글 전용 평준화 이게 다 뭡니까? 진보 정책입니다. 뭐냐면은 지식 있고 학식 있고 그런 상류 계급의 사람이나 낮은 계급에 무식하고 그런 사람이나 다 똑같이 취급되는 진보 정치. 그거를 박정희라는 우리가 지금 일부 부류에서 보수정파의 원조라고 생각하는 박정희가 실행했습니다. 그러면 진보 코스프레죠. 이게 어떻게 됐으니까 더 얘기하기도 참 그렇죠. 중고기업 평준화해가지고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나 공부 못하는 애들이나 다 인격적으로 똑같이 대우를 받게 하자. 이 진보. 이게 다 진보 정책인데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경쟁 본능, 학습을 통한 경쟁, 그런 거를 존중하고, 그런 노력을 최대화하는 그 보수적인 정파라면 당연히 이런 것들을 배격해야 되는데, 진보 코스프레 해가지고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기득권층은 지식평가로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게 되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돈 많은 사람들이 그쪽이 이제 좋은 자리
지식된 그쪽을 다 차지하게 되고, 평준화, 그 지식, 공부 잘한다고 해서 더 특수교육, 더 좋은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부유한 사람 집에 있는 영재들만 이제 고액과외 하고, 가난한 집 영재들은 그냥 애들 사이에 그냥 공부 안 하는 애들하고 섞여가지고 그냥 삐뚤어지고, 자기 앞길을 찾지를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다, 이게 바로, 아까 진보 정치를, 분수 넘게 진보 정치를 하면 재앙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애초부터 조금 진보 정치를 표방했던 정치인이, 그렇게 진보를 너무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잘못된다, 그런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보수 정파밖에 안 되는 사람이 이런 진보 이념에 따른 이런 되지도 않는 걸 하다 보니까 마치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천사되는 그런 이상세계가 도래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평등하게 되는 그런 얘기를 거에 기반한 그 주장을 하니까 결국은 재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보수정파의 진보 코스프레는 기득권층을 이익이 되는 아주 가장 사악한 정치죠. 보수정파가 이제 솔직히 보수적인 좀 약간 인간은 사회가 아직 발달 안 됐으니까 서로 경쟁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사악한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 보수정파라는 것들이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인 그런 면에서 그냥 지식인과 비지식인의 평등 이런 식으로 자기들 아버지가 부유층이어야 지식인이 되고 일반 학생들은 전부 평준화 교육을 받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자들 그렇게 어떤 문화적으로는 전혀 어떤 보수적인 그런 게 없으니까 전통 문화를 지킨다는 거 그런 건 말도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맨날 하는 소리가 시장 경제, 맨날 경제. 왜냐면은 돈까지 나눠주는 그런 제도, 아무리 진보 코스프레 하고 싶어도, 평준화 하고 싶어도, 돈의 평준화, 그거는 못하죠. 이제 자기들 돈 갖고 있는 게. 하지만, 이제, 문화의 평준화, 학교의 평준화, 그리고 또 여성 할당도 진보 정책이지만, 이것도 다, 이렇게 지금 보면 그렇게 극한 싸움을 하는 이런 보수 정당이 옛날에 아주 일찍이 그 여성 국회의원 할당을 다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냐면 자기들한테도 이익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성 할당하면은 그만큼 신진 정치들 들어오기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재벌 2세들은 전부 남녀 안철수 씨는 임원 숫자를 비율을 높게 한다. 국립대 교수, 여성 교수 높인다. 별 소리를 다 하고 있는데, 그 여성 임원의 평등에 재벌 2세 같이 모범적인 곳이 어디 있습니까? 삼성의 경우는 여성 임원이, 실권자인 여성 임원이 66%죠. 남자 아들 하나에 딸 둘이니까, 여성 임원이 오히려 더 많죠. 대한항공도 여성 임원이 더 많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유리하죠. 이쪽은. 그러니까, 이런, 진보 코스프레하는, 그러한 것들이 가장 악한, 그게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의 주제는 그러니까 진보적이었던 쪽에서 보수화되는 거 이거는 마치 진짜 좀 우수하고 잘났고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이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수하고 잘나고 도덕적이고 훌륭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인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인간 선언을 하고 인간의 길에 맞는 그러한 수준으로 내려오겠습니다 하고 겸손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일부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그런 공격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이게 아니라 이것은 아주 좋은 것이고 이제 바람직한 것이고 전혀 욕먹을 것이 아니고 예, 좋은 현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수 진보 이런 건 자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자기 국민 수준 지도자 자기 스스로의 수준 이걸 맞춰서 이제 신중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분수 넘게 진보 정치 진보 그걸 주장했던 사람들이 현실에 맞게 자기 주제에 맞게 자기 수준에 맞게 보수화되는 것 이것은 결코 우리가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고 그러니까 올바로 옳은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오히려 그렇게 봐야 할 그렇게 것이라고 보겠습니다.